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체결한 부분이 좀 미약한 상태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대안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특정한 업체에게 쪼개기식으로 공급한 부분에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자기 지역구나 아니면 자기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고, 대원 칸타빌은 특별해요. 온 가족의 일상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글로벌 주거 문화를 이끄는 대원 칸타빌 공간에 공감해보세요. 공간에 공감하다.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 상태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십억짜리 땅을 덜컥 사놓고 몇 년씩 묵혀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업비를 잘게 쪼개 시행하는 미심쩍은 수의계약 관행도 여전합니다. 규정과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고 의회의 견제는 느슨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산복동 국제문화마을 진입도로에 들어서자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농경지가 널찍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곳에 서군산 축구장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2011년. 군산 조선소를 짓고 군산시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받은 현대중공업이 50억짜리 축구장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양측은 군산시가 4만 5천 제곱미터의 땅을 마련하면 현대중공업이 축구장 공사를 해서 제공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재정 투용자 심사를 받은 군산시는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사업을 서두를 욕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나기 전에 37억을 들여 덜컥 땅부터 산 겁니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과 조건부 추진 사업은 선행 절차의 이행과 재원 조달 대책 마련 등이 충족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어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토지만 매입을 하면은 그 제반 시설은 현대 측에서 해 주겠노라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걸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해놓고 현대 측에 이제 시설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상황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어 대규모 적자가 나자 현대중공업이 처음과 달리 머뭇거렸습니다. 돌발 변수도 생겼습니다. 현대 측이 설계를 하고 보니까 지대가 낮고 땅이 물러 당초 예상한 공사비 50억에 성토비 20억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성토 사업은 축구장 공사의 일부니까 현대 측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대 측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하는 건 군산시의 몫이라는 입장이 맞서게 됐습니다. 시에서 토지만 매입을 하면 현대 측에서 시설은 좀 해서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뭐 회사 내부 사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체결한 부분이 좀 미약한 상태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허술한 협약으로 인해 서로 낯을 붉히게 된 상황. 옥신각신하는 사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지역공헌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토비는 양측의 최종 조율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재정 투용자 심사의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기업과의 협약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군산시는 37억의 막대한 예산만 2년 넘게 땅에 묵혀두는 낭비를 자초한 셈이 되었습니다. 군산 야미도 입구 쪽에 길다랗게 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산시가 67억을 들여 14,500제곱미터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것은 2014년 4월. 야미도 정주어항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본래 이 사업은 정주어항 조성사업이 아닌 민자를 포함한 189억 규모의 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전라북도 재정투용자 심사에서 민간 투자를 확정한 뒤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자 계획에 들어있던 펜션을 짓기 위해 산 중턱을 깎는 산지 전용도, 어촌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도 불가능했습니다. 기본계획 구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산지 전형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투용자 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착공하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 구상 단계가 모두 어려움이 있어. 새만금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다기능 부지에도 대규모 숙박 위락시설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 군산시는 30억의 국가예산 반납을 피하기 위해 펜션 단지와 체험 단지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취소해 사업을 축소하고 매립 위치를 옮겨 정주어항 조성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물론 내용도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지만 재정 투용자 심사는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저희 실무진 검토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투용자 심사는 원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업 계획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최근 93개 자치단체 재정 운영 상태를 점검해 발표한 감사원은 군산시가 재정 투용자 심사 결과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매립지의 활용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는 국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현장에 맞게 사업을 조정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매립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펜션 단지와 체험 단지 등 핵심 사업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투용자 사업, 특히 조건부 추진 사업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낮은 인식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용자 심사가 어떻게 요식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조건부 승인됐다. 그러면 승인인 것처럼. 그러면 그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들이 집행됐는가를 보고하면서 이 투용자 심사가 했던 내용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투용자 심사 끝났는데 무슨 뭐 더 할 게 있냐. 사실 민선시대 이후 자치단체의 규정 위반과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허술한 재정 운영과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90여 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서 김제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가축 면역 증강제와 토양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을 하며 시장 지인의 업체 제품을 무리하게 구입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여러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조달청이 추천한 2개 업체를 포함해서 제안을 받은 뒤 가격 등 관련 기준을 평가해 선정하는 이른바 2단계 경쟁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차례에 걸쳐 16억 1천만 원어치의 가축 면역 증강제와 토양 환경 개선제를 구입하면서 한 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했고 16차례는 2단계 경쟁 없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살 수 있도록 1억 미만으로 쪼개서 구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과를 거쳐간 2명의 과장이 특정 제품을 정해 공급하는 건 특혜 시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건식 시장이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제품 선정해갖고 한 것은 그 종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이미 정해져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시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감사원은 김재 씨가 2단계 경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최소한 3천여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며 이 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김재 씨에게는 이건식 시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비롯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 김재 농민회 등 김재 지역 6개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김재 씨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이건식 시장은 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연구 분석 자료가 있어 효과를 제일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 거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5년 동안 사용한 기간에는 우리 김제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용 안 튼 기간 동안에 2004년부터 금년 1월까지 구제역이나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업체 관계자가 자신의 지인인 점은 인정했지만 예산을 1억 미만으로 쪼개서 관련 제품들을 구입한 것도 실무부서의 판단일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면 남아가지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만큼 구입해서 쓰라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김재 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재 씨는 감사원과 검찰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감사원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특정 제품의 분할 구매는 지난해 말 군산시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해 10월 인플루엔자 백신을 5차례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사이에 같은 제약사로부터 모두 7,275만 원어치를 5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매번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보건소 등 사업소는 물품 구매 시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을 위한 예산 쪼개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몰리면서 급히 백신을 추가 확보하느라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1,000명을 이렇게 할 걸로 독감 예방 접종 기간에 1,000명을 할 걸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접종 인원이 몰려오다 보니까 보건소에 이제 접종할 수 있는 저희도 이제 독감 백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해주기 위해서 이 수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불과 2주 사이에 5차례나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약품을 공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대안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쪼개기식으로 어떤 공급한 부분에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군산시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지역에 제약사 영업소가 3곳인 만큼 회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업체에 몰아준 건 문제가 있다며 과장 등 관계자를 모두 훈계 조치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군산시 소룡동 해안에 대형 워터슬라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12,000제곱미터에 49억짜리 야외 수영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16억을 들여 금강 시민공원에 작은 수영장을 구상했다가 항만청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자 장소를 바꾸고 예산을 3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바닷가에 접해 악취가 심하고 공단 바로 옆이어서 환경이 나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폐건물, 스레트 건물이 큰 규모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끔히 이번에 해소됐고 또 일부에서는 좀 바다 냄새가 난다. 근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군산대 의뢰해서 뭐 비사먼지 부분, 그다음에 악취 부분 다 조사했는데 별 문제 없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야외 수영장이어서 7, 8월 2달밖에 운영하지 못한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군산시는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겨울에는 한두 달 정도 스케이트장으로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49억을 들여 1년에 서너 달 쓰는 건 예산 낭비라며 돈이 더 들더라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으로 짓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의 수영교육이 의무화되는 만큼 실내 수영장으로 전환한다면 수영장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야외 수영장을 고집하고 사실은 이 예산이 몇 년째 이월되고 그다음에 추가되고 근데 아직도 예산을 전체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서 공사가 계속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예산은 계속 조금이라도 계속 쓰면서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정읍의 연지아톨 건립 사업도 비슷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정읍시 구도심에 자리를 잡은 옛 정읍군청 자리. 앞 건물은 지난달 헐려 널찍하게 마당이 드러나 있습니다. 뒷건물도 조만간 철거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이곳에 79억을 들여 216석의 중규모 공연장인 연지아톨을 지을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정읍사 예술회관이 대공연장으로서 603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공연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화 예술 공간 시설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당초 48억짜리 대강당으로 추진했다가 김승기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이 된 뒤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 낭비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철관 앞 건물은 1960년대에 지어져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지만 뒷건물은 1990년에 지어져 2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조만간 이 뒷건물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뒤에는 좀 낡은 구 건물이 약 26년 정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존치를 한다면 미관상 또 경관도 좋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그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그 뒷건물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존 건물이 이미 헐렸거나 헐릴 예정이자 정읍시는 평생학습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등 이 건물에 입주했던 10여 개 기관과 단체들의 대체 공간을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억에 샀던 옛 농어촌공사 건물을 9억을 들여 수선을 했고 옛 소방서 건물도 9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기관단체들을 수용했습니다. 정읍시는 대공연장은 603석의 정읍사 예술회관이 있지만 중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점도 연지아톨 건립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읍사 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정읍 YMCA 회관. 건물에 들어서자 녹두올리라는 소극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연지아톨과 18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98석. 정읍사 예술회관이 대형 공연에 이용되고 이곳은 중소규모 행사와 발표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학생 판소리 대회도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죠. 예를 들면 뭐 문화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예. 사전에 그 예를 들면 그 사용 허가 받아가지고 쓰는 건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죠. 규모에 맞으면은 여기서 공연을 하고요. 이 시설은 현재 YMCA가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더욱이 연말연시를 제외하면 평소에는 놀리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어린이집 그 재롱잔치나 예.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 학원에서 또 이제 그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주로 11월, 12월, 1월 요때 한 3개월 정도 좀 많이 오죠. 나머지 기간에는요? 거의 거의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연지아톨 사업비는 79억 원. 여기에 대체시설 조성비 25억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추 연지아톨의 건립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민선 시대 이후 자치단체의 살림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으로 예산 집행에 절차와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고 예산의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장의 오판이나 권한남용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운영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잘못된 재정 운영과 예산 낭비가 결국은 자치단체의 살림과 지방자치를 좀먹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입니다.